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중국의 양회가 시작된 5월 21일 오후 3시에 베이징입니다. 백주 대낮의 시간이 완전히 한밤중으로 변했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더니 하늘이 칠흑으로 변하고 쉴 새 없이 천둥 번개가 몰아쳤습니다. 마치 세상에 종말이라도 도래한 것과 같은 이상기후입니다. 곳에 따라서는 우박도 쏟아졌습니다. 베이징 시민들은 정협이 개막하고 우한 폐렴 희생자를 애도하자마자 이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고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열린 양회 내용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홍콩에 관한 것입니다. 중국은 전인대 상임위원회에서 홍콩의 국가안전법을 집행하기 위한 입법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5월 28일 표결에 들어가 9월 이전에 입법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홍콩 국가안전법은 국가 분열, 중앙정부 전복, 외국의 간섭, 그리고 테러 행위를 금지한다는 4가지 타격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당국이 이 법을 제정하면 홍콩에서 공표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홍콩인의 동의는 필요가 없게 됩니다. 홍콩 입법회를 완전 무시하고 베이징 중앙정부가 직접 법을 만들어 홍콩 정부에 강제로 집행하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시 말해 일국 양제의 종지부를 찍겠다는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홍콩 특구가 아니라 중국의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홍콩시가 됩니다. 중국은 또 2002년과 2003년에 홍콩 민주파의 50만 항의 시위로 인해 좌절된 홍콩 기본법 23조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기본법 23조는 반역이나 중앙정부 전복행위, 홍콩에서 외국 정치단체가 활동하고 민주인사와 연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3조가 시행되면 201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홍콩 자유시민들의 시위는 불법이 됩니다. 이는 또 2019년 미국이 통과한 홍콩 인권민주법안과도 상충됩니다. 국가안전법이 시행되면 홍콩의 독립관세구역 지위는 사라지고 경제적 번영은 물거품이 됩니다. 그리고 국제인권조직도 홍콩에서 발을 못 붙이게 됩니다. 또 언론 자유가 말살되고 종교의 자유도 없어집니다. 인터넷 통제도 강화되고 반테러를 명목으로 홍콩의 국제법률 지위도 말살시키게 됩니다. 언론 통제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홍콩 TV가 31년 동안 방송해온 인기 프로그램 토테오 신원, 즉 헤드라인 뉴스가 홍콩 경찰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강제로 방송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치 풍자로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일부로 방송된 경찰 소식이 홍콩 당국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홍콩의 민주파 의원 쉬즈펑은 정치 압력이 명백한 결정이며 문화 대혁명의 비판 풍조가 이미 상륙했다고 개탄했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더 물러날 데가 없다고 투쟁의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 대규모 시위와 산파, 즉 시장 철시, 업무 거부, 등교 거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콩 기본법으로 언론 자유가 없어지고 누구든 국가 반역죄로 이미 구속되는 상황이 이미 닥쳤다면서 육사 천안문 사태 기념일까지 계속 항의를 이어가겠다는 각오입니다. 시대가 우리 세대를 선택했기 때문에 계속 투쟁을 이어나갈 소명이 있다. 홍콩의 자유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우리 시민이라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게 시민들의 결의입니다. 시대혁명 광복 홍콩의 몸부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5월 20일 타이완의 차이잉원 총통은 평화, 대등, 민주, 대화라는 8자로 양안 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베이징 당국이 일국 양제로 타이완을 왜소하게 만들고 현상을 파괴하려 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양안 관계는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다면서 해협 건너 영도인이 파트너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차이 총통은 시진핑을 주석이라고 부르지 않고 베이징 당국이 타이완 총통을 부르는 영도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차잉원 총통은 비대칭 전력 발전을 가속화해 효율적으로 사이버전과 인지전 그리고 초환전의 위협을 방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국제조직에 참여하고 미국, 일본, 유럽 등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파트너 관계를 심화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법안은 개헌위원회를 열고 18세 투표권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집권 민진당이 젊은 층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음을 과시한 겁니다. 차이 총통은 이번 내각을 중공의 위협에 대항할 수 있는 강경파들로 구성했습니다. 총통 취임식이 있던 날 중국 매체들은 인민해방군이 24시간 내에 타이완을 공격해 점령한다는 워게임 시나리오를 공개하며 위협했습니다. 인민해방군이 똥펑미사일로 타이완 공군기지를 공격해 전투기를 지상에서 파괴하고 이륙한 전투기들은 격추시킨다는 시나리오입니다. 타이완이 우방 국가의 지원을 받기 전에 미사일로 공격하고 섬에 상륙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타이완 국방부는 우방과 협력해 충분히 중공군의 침략을 격퇴할 수 있다면서 24시간 점령 시나리오는 헛꿈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Foreign Policy 잡지는 2018년에 타이완은 중국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글을 통해 수에서 압도적인 중국 인민해방군의 타이완 점령이 힘들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무력으로 통일하려면 상륙 작전이 필수적입니다. 인민해방군이 상륙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점은 13군데인데 타이완 해협은 날씨 조건으로 볼 때 상륙에 적절한 기간은 1년 중 4월과 10월 2달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타이완 국군은 화력을 집중해 이를 충분히 격퇴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차잉원 총통 취임식 다음 날 미국은 타이완에 선물을 안겼습니다. 미 국무부는 MK-48 개량형 중형 어뢰 18개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MK-48 어뢰는 55노트의 속력에 사정거리가 40km에 달하는 미 해군의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2012년 태평양에서 열린 실사격 훈련에서 캐나다 해군 잠수함 빅토리아호가 표적인 미국의 콩코드함을 일격에 격침시키는 장면입니다. 이 어뢰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랴오닝이나 산동호 항공모함을 단 한 발로 격침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도움으로 국산 잠수함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타이완 해군은 이 어뢰로 날개를 달게 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차잉원 총통의 트위터에 태그를 걸어 미국은 오랫동안 타이완을 우호 국가로 인정했으며 이는 타이완의 국방을 지원하는 이유라면서 그의 연임을 축하했습니다. 이에 앞서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보도자료와 트위터를 통해 미 국무장관으로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차잉원 총통의 연임을 축하했습니다. 타이완의 생생한 민주주의는 아시아 지역과 세계에 영감을 줬다면서 차이 총통의 영도하에 미국과 타이완 관계는 계속 번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이 총통도 양국 관계는 강하고 신뢰로 가득하다면서 공유하는 가치와 이익을 기반으로 우호 관계가 더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역시 타이완의 민주주의와 우한 폐렴 대응은 세계의 모범이 됐다면서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강하고 원칙이 있으며 당파를 초월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양회를 개최할 때 미 백악관은 이에 맞춰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어프로치란 20페이지 분량의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미국은 중국의 정치, 경제 개방을 촉진함으로써 중국을 글로벌 차원에서 건설적이고 책임지는 국가로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지만 완전히 빗나갔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전 세계에 대한 중공의 3대 도전을 간추려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도전으로 WTO에 가입한 이래 오랫동안 개발도상국 특혜를 누리면서 거국적 역량으로 전 세계 덤핑 상품을 쏟아내 시장에 충격을 줬다고 시작했습니다. 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적재산권을 침해해
전 세계 가짜 상품의 63%를 점하고 있다. 심지어는 1대1로 이용해 부패하고 불투명한 건설 사업을 전 세계로 확장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치관의 도전으로 6가지 악행을 꼽았습니다. 부패 척결을 내세운 정적 제거, 변호사와 민주운동 인사에 대한 부당한 체포, 소수 민족과 종교단체 탄압, 정부에 대한 엄격한 검열, 그리고 시민을 소셜 크레딧으로 통제하는 것과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혹독한 고문과 감금입니다. 아울러 이처럼 가치관을 통제하는 국가 시스템을 1대1로를 따라 다른 국가의 노하우를 전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는 안보에 대한 도전입니다. 중국은 무력으로 세계 각국은 물론이고 미국 그리고 타이완을 포함한 동맹국까지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계 각국에 사이버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2015년부터 약속한 여러 사항을 그대로 위반하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미 백악관이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어프로치는 냉전시대 소련에 대한 봉쇄 정책을 제안한 조지 캐넌의 롱 텔레그램과 비교될 만큼 획기적입니다. 1946년 2월 미 국무부는 주소련 대사관에 근무하던 조지 캐넌에게 소련의 현황과 향후 정세를 분석해 보내라는 훈령을 보냈는데 이에 따라 조지 캐넌은 5,000단어로 된 분석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미국이 소련을 봉쇄할 때나 중국을 봉쇄하는 지금이나 기본 프레임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다른 점도 많습니다. 소련보다 중국은 더 많은 국가로부터 봉쇄를 당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세기 소련의 위협은 군사 일변도였지만 중국이 가하고 있는 위협은 훨씬 정교하고 전방위적입니다. 정치, 경제, 무역, 과학, 기술은 물론이고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보편적 가치관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